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한약재로도 사용되는 다양한 쓰임새가 있죠. 계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손발로 가는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부의 혈관도 확장해주어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게 되죠. 또한 계피는 소화를 돕고 가스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염증을 억제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생산을 촉진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여성에게 좋은 점도 있는데요. 옛말에 대추 3알이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추에 많은 약효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대추의 효능과 그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궁합이 딱 맞는 8가지 음식, 그리고 대추를 먹을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알려드릴게요. 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칡입니다. 대추에는 불면증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이 칡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배가 되어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대추에는 갈락토스, 메가당 등의 성분이 풍부하여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화시켜주어 불면증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추 씨에는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신경을 이완시켜주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능들이 칡 속에 함유된 이소플라본과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칡은 우리 몸의 상체에 있는 열을 내려주어서 수면 장애를 개선시켜주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몸에 열을 내려주고 근육의 긴장도 풀어주면서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대추와 칡을 함께 복용하는 방법은 차로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물 3리터 정도의 대추는 8알, 칡은 약 30g 정도를 넣으시고 물이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끓여서 차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칡에 함유되어 있는 이소플라본의 양이 석류나 콩에 함유된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중년 이후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의 맛은 쓴 것이 특징이고 대추는 단맛이 특징입니다. 대추와 영지버섯이 만나면 이 영지버섯의 쓴맛을 대추의 단맛으로 중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영지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데 정말 좋은 음식이 되고 또한 레티난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한 영지버섯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신경쇠약으로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는 증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에게 처방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효능들이 대추와 만나면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대추와 영지버섯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게 되면 불안했던 마음도 진정이 되고 안정화가 되는 효능이 더 상승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상황버섯입니다. 대추와 상황버섯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대추에 풍부한 베툴린산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항암 작용으로 암세포를 억제하여 종양 증식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대추의 항염, 항암 작용을 극대화하는데 상황버섯이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상황버섯에도 다당류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약재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한 버섯은 상황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대추는 간세포의 독성
독성 수치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추에 함유된 사이클릭 AMP라는 성분이 항염증, 항지질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양파와 함께 복용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양파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서 간의 피로도를 낮춰주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추와 양파는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물 2리터 정도의 대추 열알과 양파 반 개를 넣고 끓여주시고 물이 반 정도로 줄 때까지 졸여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한약재로도 사용되는 다양한 쓰임새가 있죠. 계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손발로 가는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부의 혈관도 확장해주어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게 되죠. 또한 계피는 소화를 돕고 가스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염증을 억제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생산을 촉진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여성에게 좋은 점도 있는데요. 자궁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서 여성 질환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이고요. 계피는 다만 매운맛이 강하고 위나 식도에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에는 불편한데요. 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생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대추와 생강을 함께 한약재로 처방을 많이 하는데요. 강삼조이라고 해서 생강 3쪽과 대추 2알을 뜻하게 됩니다. 대추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약한 사람의 소화 기능을 도와서 영양분의 흡수율을 높이고 흡수된 성분들이 몸 전체로 잘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추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대추로 인한 위장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가 있고 대추는 생강의 자극을 중화시켜 위장에 주는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추와 생강을 넣고 끓인 것을 강조탕이라고 하는데요. 수족냉증이나 평소에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드린 계피까지 함께 넣고 끓이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추 5알, 생강 4쪽, 계피는 5g, 물 2리터 정도를 넣고 끓여서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졸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항암 식재료로 정말 유명하죠. 이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마늘은 혈관 확장을 촉진해주고 혈류를 개선해서 고혈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심장질환,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균 및 항박테리아 특성을 지닌 알리신과 같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폐암,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등 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과 대추의 음식 궁합이 좋아서 대추와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가 되는데요. 마늘과 대추를 함께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삼계탕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통밀입니다. 통밀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이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통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혈당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E,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대추와 통밀을 함께 섭취하면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주고 갱년기의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며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고 불안 증세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신경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요.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불면증, 신경성 편두통 등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심장 신경을 안정화시켜 주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추와 통밀을 함께 끓여서 차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대추를 잼으로 만들어서 통밀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대추에 함유된 여러 비타민과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등이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고 특히 대추의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쌓이는 발암물질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며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 2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주죠. 이로 인해서 고혈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베툴린산 알파토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해서 위염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대추는 이렇게 좋은 효능들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모두에게 좋은 건 또 아닙니다. 그럼 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바로 당뇨가 있는 분들인데요. 대추의 GI 지수가 40에서 60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당도가 사과보다도 5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대추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겠죠.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만 생강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하셔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대추를 드실 때 조금 안전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몸에 열이 많고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대추가 몸에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대추가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이 늘어지고 또 열도 나며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력이 약한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대추를 많이 드시게 되면 속이 부글거리면서 구토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 생강과 함께 드시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대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추를 드시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입주위가 붓는 현상, 심하면 기도가 폐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추에 함유되어 있는 특정 단백질이 원인이 되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과일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특정 과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더덕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더덕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인데 위장이 약한 분들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속쓰림도 유발할 수가 있고, 또한 더덕은 성질이 차가운 편이므로 몸이 찬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지 마시고 섭취할 때 꼭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더덕을 드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 두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알레르기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더덕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이 일부 사람들한테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두루럭이나 가려움증이나 구토,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더덕을 드시는 분들은 쌉싸름하면서 향긋한 더덕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더덕은 씹을수록 느껴지는 달큰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어딘가 몸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이 더덕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더덕을 백삼이라고도 부르며 많이 사용해 왔는데, 더덕에 어떤 효능이 숨겨져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더덕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호흡기 건강 개선이에요. 요새 미세먼지나 황사, 환절기, 감기 등으로 인해서 호흡기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목이 칼칼해지거나 가래도 계속 생기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데, 이럴 때 더덕이 호흡기에 좋은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더덕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 많이 들어보셨죠? 인삼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에요. 더덕에도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요. 기관지가 건조하거나 자극을 받아서 목이 아플 때 이 성분이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가래도 삭혀주고 기침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더덕은 진해 거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진해 거담이란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배출을 돕고 목이 붓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완화하는 효능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더덕을 차로 끓여 마시거나 꿀에 재워서 목 건강을 관리하는 데 활용했는데, 평소에 목이 자주 칼칼하거나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 특히 기관지염이나 천식이 있으신 분들이 꾸준히 섭취하면 증상도 완화하는 데 더욱 효과를 볼 수가 있다니 더덕이란 게 참 대단하죠. 이제부터는 환절기에 따뜻한 더덕차를 마시면서 목 관리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더덕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면역력 증진이에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면역력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마시는 더덕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더덕에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사포닌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의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더덕의 사포닌은 특히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더덕에는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항산화 성분으로 유명한 비타민C 영양제로도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전반적으로 높여주는 효과도 있죠. 또한 더덕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장내 기능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시죠? 그러니 더덕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소화도 잘 되면서 면역력도 강화될 수 있고, 더덕이 참 신통방통하죠. 더덕의 놀라운 이유는 그 세 번째는 치매 예방 효과예요. 이 더덕과 치매 뭔가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더덕의 사포닌 성분 중 라스마사이드 성분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 이 사포닌은 인삼, 홍삼 등에서도 발견되는 유효 성분인데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더덕 속의 라스마사이드는 뇌 건강과 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는 뇌 속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이에 따라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게 되는 무서운 질환인데, 연구에 따르면 라스마사이드 성분이 신경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인데,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쌓이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 상황이 악화되면 치매를 유발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덕의 라스마사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이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억제해서 뇌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더덕의 효능 놀랍죠.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거나 뇌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더덕을 꼭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한 습관이겠죠. 향긋한 더덕의 효능 네 번째는 당뇨 예방이에요. 당뇨는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질환으로 한번 발병하면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인 질병이죠. 모든 질환은 걸리면 안 되지만 그중에 특히 당뇨는 절대 걸리면 안 되는 질환 중 하나라고 의사 선생님분들께서도 입을 모아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다행히도 더덕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있어요. 더덕에는 사포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포닌 성분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 특히 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덕이 최고의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더덕에는 식이섬유 또한 풍부한데,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의 흡수를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줘요. 이렇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을 될 수가 있죠. 더덕이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더덕 어떻게 섭취하면 또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을까요? 더덕을 이용한 추천 요리 방법과 더덕의 효능을 배로 끌어올려줄 궁합이 잘 맞는 음식까지 알려드릴게요. 더덕을 이용한 첫 번째 추천 방법은 더덕차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더덕차는 만들기도 간편하고 섭취도 쉬울 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이 우리 몸에서 원활하게 흡수가 되기 때문인데, 환절기에 마시면 딱 좋은 향긋한 더덕차 집에서 쉽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더덕을 물에 깨끗하게 씻어줘요. 더덕의 겉면에는 흙이 많겠죠. 솔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잘 씻은 더덕을 칼로 얇게 점여준 뒤 평평하게 고루 피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에 약 120도에서 130도에서 3시간 정도 잘 말려주시면 건강에 좋은 더덕차가 완성되죠. 건조한 더덕은 보관할 때 습기가 차지 않도록 꼭 밀봉해 주시는 게 좋고, 만들기 쉬우니 자주 해서 신선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두 번째 추천 요리는 바로 더덕과 꿀을 사용해 장아찌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꿀은 달콤한 맛과 함께 기침과 목의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기관지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꿀은 향균 작용도 갖고 있어서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더덕 또한 기관지에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고, 거기에 꿀과 함께 더덕을 섭취하게 되면 더덕의 유효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빨라져서 이 조합은 기관지를 위한 최고의 조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더덕꿀 장아찌 재료와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더덕 한 뿌리, 꿀 2큰술, 간장 2큰술, 식초 1큰술, 마늘 1쪽. 더덕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벗긴 더덕을 얇게 썰고 마늘도 얇게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이제 더덕을 담은 용기에 꿀 2큰술, 간장 2큰술, 식초 1큰술 넣고 잘 섞어준 뒤 다진 마늘을 넣고 모든 재료를 잘 섞어야겠죠. 이 상태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더덕의 향과 꿀의 달콤함이 잘 어우러진
만들어지면서 맛있는 더덕 꿀장아찌가 완성돼요. 더덕의 향긋함, 꿀의 달콤함, 장아찌의 새콤함이 잘 어울려서 입맛을 돋게 하는 반찬으로 밥 한 공기가 뚝딱이에요. 이번에 소개할 요리법은 더덕과 된장을 이용한 더덕 된장국이에요.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소화 촉진에도 좋잖아요. 더덕과 된장의 궁합은 정말 훌륭한데 이 조합은 서로 영양 성분을 보완해주고 한 번에 식이섬유,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다양하게 섭취할 수가 있죠. 또한 더덕의 사포닌과 된장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 건강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건강에도 좋아요. 맛 또한 두말하면 입 아프게 맛있는 조합이니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맛있는 더덕 된장국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재료는 더덕 한 뿌리, 된장 2큰술, 대파 1대, 마늘 2쪽, 육수는 500ml, 두부는 반모 정도. 먼저 깨끗하게 씻은 더덕을 얇게 썰어주시고 대파는 송송 썰어주시고 마늘은 다져서 두부는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고 냄비에 육수를 준비하고 끓기 시작하면 된장을 풀어야겠죠. 된장이 잘 풀어지면 더덕과 마늘, 대파, 두부를 넣고 중불에서 약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간을 보고 간이 부족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완성이에요. 영양가가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더덕 된장국도 자주 만들어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거죠. 맛도 건강에도 최고인 더덕. 더덕이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하게 섭취하거나 특정 체질을 가진 분들한테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첫 번째, 더덕 섭취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점은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더덕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더덕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인데 위장이 약한 분들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속쓰림도 유발할 수가 있고 또한 더덕은 성질이 차가운 편이므로 몸이 찬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지 마시고 섭취할 때 꼭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더덕을 드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 두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알레르기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더덕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이 일부 사람들한테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두루럭이나 가려움증이나 구토, 거부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더덕을 드시는 분들은 꼭 적은 양부터 섭취하고 알레르기 증상이 보인다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시고 억지로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꿀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관절염과 기침 감기가 싹 사라집니다. 예로부터 꿀물로 기침을 다스리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도 꿀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꿀은 약으로 쓰일 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못 먹으면 약효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꿀의 종류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꿀과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 제가 지금 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꿀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꿀벌들이 꽃을 통해서 꿀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꿀벌이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꿀벌의 효소에 의해서 과당과 포도당으로 또 분해가 돼요. 그래서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꿀이 되는 거예요. 또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이름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외에도 밤꿀, 쌀이꿀, 유채꿀 등등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꽃을 통해 만들어진 꿀은 자파꿀이라고 그래요. 이런 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천연꿀 말고 벌에게 억지로 설탕을 먹여서 만든 꿀이 있는데 이거는 또 사양꿀이라고 하죠. 이 사양꿀은 일반적으로 천연꿀에 비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사양꿀은 천연꿀에 비해서 영양가가 낮고 인공적인 향과 맛이 첨가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꿀을 선택할 때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꿀에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때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천연꿀의 탄소 동위원소 비율은 22%에서 33% 정도 되고, 이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해요. 사양꿀이나 꿀 음료는 거의 설탕물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천연꿀을 구매해서 드시기를 바래요. 꿀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 이유는 꿀에는 향균 작용이 있는 이 프로폴리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주의하실 것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꿀을 덜으실 때는 이 오염되지 않은 스푼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끔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하얀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래되면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집중해서 영상 보세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효능은 소염작용을 통한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줘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꿀과 계피의 관절염 개선 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연구진들은 약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꿀 1스푼과 계피 반 스푼을 티스푼으로 섞어서 마시게 했어요. 일주일 만에 환자의 약 73% 정도가 통증이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고, 한 달 내에 이전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의 대부분이 통증이 많이 감소돼서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 연구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하면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한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서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덴마크 농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40일 동안 이 4분의 1 티스푼을 섭취하자 중성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은 20%나 감소했다고 해요. 꿀은 지질대사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작용을 해서, 계피도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꿀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 효능들이 더해지니 혈관의 지방을 제거하고 동맥과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이나 뇌졸중과 같은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세 번째는 감기와 독감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고,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굉장히 많이 걸리시잖아요. 이때 계피와 꿀을 섞으면 굉장히 우리 몸에 도움이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데, 꿀과 계피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인 이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가 커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네 번째는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꿀과 계피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온도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꿀은 위산을 중화시켜서 소화를 돕는 역할도 같이 하기도 해요. 꿀과 계피가 위에 들어가면 위장의 점막이 자극이 돼서 위액 분비를 왕성하게 해줘서 소화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줘서 개선을 시켜줄 수도 있고, 위궤양을 막고 이 경련성 통증도 억제해서 위장의 연동응전도 촉진하고 가스 제거도 같이 배출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중 5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일리노이드 대학 연구팀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남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남성을 대상으로 꿀물 섭취 그룹과 이 위약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한 실험도 있는데, 그 연구 결과 꿀물을 섭취한 그룹은 꿀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죠. 이는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도 방지해주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일 수가 있겠죠. 또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었는데,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피부의 보습과 탄력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꿀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계피는 우리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중 2번째는 마늘이 있죠. 꿀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데, 꿀과 마늘이 모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서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또한 마늘의 이 알리신 성분은 우리 혈압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 혈액을 맑게 유지해주면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도 같이 갖고 있어요. 꿀은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꿀과 마늘 모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 우리 몸에 활성산소도 제거해줘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3번째는 무예요. 무를 채를 써서 꿀에 재워 드시면 되는데,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아주 좋은 천연 약재라고 보시면 돼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잘 낫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또 소화도 안 될 때 꿀에 무를 재운 걸 드시면 너무 좋은데,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 시니그린 성분이 위장에 우리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에 붙어있는 가래도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돼요. 꿀은 기침의 약재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약 1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증상이 개선이 되고 치료 기간 또한 단축된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알러지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이 항히스타민제인 디페니드라민 성분을 복용한 환자보다 꿀을 먹은 환자가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4번째는 바로 오미자예요. 오미자와 꿀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호흡기 질환, 만성 기침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는데,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면 목이 건조해지면서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 또 힘들 수가 있죠. 또 마른 기침이 계속 나지만 가래가 없는 분들, 장기침이 계속 나와서 기침을 많이 하면 가슴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도 많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꿀과 오미자가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오미자는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줘서 이런 마른 기침에도 효과적입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5번째는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을 채로 잘게 썰거나 갈아서 꿀에 재워서 드시면 되는데, 꿀생강은 기침에 당연히 좋고 몸에 찬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드시면 더욱더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고, 감기 초기 그리고 몸살이 났을 때도 드시면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소화불량일 때에도 꿀생강을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바나나는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죠. 먹기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죠. 이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도 있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까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도 조금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하고 약간 맛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먹기에도 좀 찝찝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처럼 무르고 이런 생각도 들어서 먹기에 좀 꺼려지는데, 근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먼저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못 먹는 바나나는 아니에요. 단맛이 약간 적은데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바나나가 당뇨 환자에 도움이 된다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이 저항성 전분이란 게 풍부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이 아밀로스가 많은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이 아밀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그럼 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들은 결국에는 우리 장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장의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인슐린 감수성도 풍부하게 해주고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과일이라서 못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이 초록 바나나를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노란 바나나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서 비만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 주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 노란 바나나인데, 이 초록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에틸렌 가스 때문이에요. 나무에서 똑 떨어진 바나나는 이 꼭지에서 에틸렌 가스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이 초록색을 띠게 만드는 이 클로로필이라는 색소가 에틸렌 가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더 단맛이 좋아지게 되는 이유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향도, 단향도 더욱 강해지고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더 잘 되게 돼요. 또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도 풍부해져요.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 갈색의 반점이 또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해요. 이름처럼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점점 높아지면서 당분이 농축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바나나가 상한 게 아닌가, 이 갈색 반점을 보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하실 때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됐어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 높았으며,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우리 NK 면역세포를 또 활성화도 시켜준다고 해요. 이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도 하고, 이 TNF라는 종양괴사인자를 분비해서 비정상세포의 증식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도 유도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암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라고 보이죠. 이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흔히 알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 다양한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잖아요. 또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를 우리가 TV로 보다 보면 선수들이 중간에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줘서 이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 안의 호르몬이나 에너지 균형도 깨지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 특히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고혈압이 되겠죠.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의 평형을 유지 기능을 수행해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죠. 성인의 하루 칼륨의 권장 섭취량이 남성은 약 한 4,700ml 정도 되고 여성은 3,500ml 정도 되는데,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어요.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도 오르고 우리 심장에 무리도 줄 수 있으면서 이 근육의 경련도 일어나게 돼요. 또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의 대표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죠. 또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5%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가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데 탁월한 도움도 줄 수 있죠. 또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한데,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이 비타민 B6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데,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 몸의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주고, 또 식욕을 조절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러한 효능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이렇게 정신질환도 같이 예방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세로토닌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비타민 B6는 우리 몸의 호모시스테인 농도도 조절해줘서 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도 도움을 줘서 우리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유예요. 우유? 바나나 우유? 이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돼서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죠.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도 극대화시켜주기도 하는데, 이 우유에 풍부한 트립토판도 세로토닌의 분비도 도와줘서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효능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 이야기예요. 이 소화력이 좋은 분들한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위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해서 소화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해요. 바나나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고 소화기관에 무리가 주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위염이나 식도염 등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위가 약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트밀이에요. 이 오트밀은 바나나에 함유한 섬유질은 대부분 불용성이기 때문에
이 장내에 이물질을 흡착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으면은 좀 과하게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하죠. 이를 방지하려면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한데 오트밀에는 이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이나 함유되어 있어서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서 변을 무르게 해서 배변도 원활하게 해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또한 이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줘서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바나나와 함께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줘서 다이어트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칼륨은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무력감이나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이런 증상도 올 수가 있으며 심한 경우 저혈압이나 부정맥, 근육마비나 심장마비 이런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량 섭취 시 신장이 약하신 분들 또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함께 드시게 되면 신장도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을 주의하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서 파인애플이 있어요. 이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서 소화도 돕고 소화기 질환에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이 세 번째는 바로 카카오예요. 바나나는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카카오에는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이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줘요.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같이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이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예요.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이 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리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성분인 이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서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과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그럼 바나나의 보관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데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해줘서 숙성되는 것을 방지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열대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냉해를 입어 바나나 색이 굉장히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돼요.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